서기 1950년 6월 28일 한반도의 허리, 서울. 역사는 이날을 씻을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 30분,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거대한 폭발음이 서울의 밤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유일한 생명줄이자 마지막 퇴로였던 한강 인도교가 붕괴된 것입니다. 끊어진 다리 아래로 수많은 피난민들이 추락했고 검붉은 화염은 강물 위에서 춤을 추듯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다리의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신생 국가의 희망이 강바닥으로 수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위 38도선을 넘은 지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을 유린한 북한군 제105 전차여단. 그들의 기세는 파죽지세였습니다. 그 선봉에는 전장의 사신이라 불리던 소련제 T-34-85 전차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군의 빈약한 화력으로는 이 강철의 괴수를 멈추게 할 방법이 전무했습니다. 2.36인치 로켓포는 그들의 두꺼운 경사장갑 앞에서 무기력하게 튕겨나갔고 수류탄을 들고 6탄 돌격을 감행한 국군 용사들은 궤도 아래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한강 이북을 점령한 인민군에게 강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자축하기 위한 마지막 퍼레이드 코스에 불과했습니다. 인민군 전차병들은 포신을 남쪽으로 돌리며 부산까지의 진격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승리에 대한 맹목적인 확신과 오만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동무들, 보라, 남조선 괴뢰군 놈들은 겁에 질려 쥐새끼처럼 도망갔다. 한강 다리가 끊어졌다고 우리가 못 건널 줄 알았나? 어리석은 놈들, 공병대, 부교를 설치하라. 전차 도하 준비. 오늘 저녁은 부산 앞바다에서 회를 처먹을 것이다. 진격하라. 위대한 수령님의 깃발을 부산항에 꽂는 날까지 멈추지 마라. 오후 15시, 흙탕물 같은 한강 위로 임시 부교가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T-34 전차들이 검은 매연을 내뿜으며 강가로 집결했습니다. 디젤 엔진의 거친 구동음이 대지를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 뒤틀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선두에 선 T-34 전차장이 무심코 내려다본 강물 위로 기이한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평범한 물결이 아니었습니다. 강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기포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강바닥에 잠들어 있던 용이 깨어나는 듯 물살이 요동쳤습니다. 저게 길에 무슨 일이야? 물이 왜 저래? 고깃대가 몰려왔나? 아니야. 동무, 잘 보라우. 물 밑에 뭔가 거대한 게 있어. 배인가? 아니면 잠수함인가? 그것은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잠수함도 아니었습니다. 탁한 한강물을 가르고 솟아오른 그것은 1950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였습니다. 수면이 폭발하듯 갈라지며 거대한 강철의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둥글고 투박한 소련제 전차와는 달랐습니다. 날카로운 직선과 각으로 이루어진 차체, 그리고 그 표면을 뒤덮은 픽셀 형태의 디지털 위장무늬. 그것은 마치 외계의 문명이 빚어낸 예술품처럼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차기 보병전 투장갑차 K-21. 7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미래의 도깨비가 조국의 비극 한복판에 소환된 것입니다. K-21은 양측면에 장착된 튜브형 부력 장치를 이용해 물 위를 유유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25톤에 달하는 육중한 차체가 물 위에 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민군에게는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는 충격이었습니다. 인민군 전차병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네? 전차인가? 배인가? 어떻게 저 쇳덩어리가 물 위에 떠 있단 말인가? 대위 동지, 포탑이 있습니다. 분명히 전차입니다. 하지만 색깔이 이상합니다. 저 알록달록한 무늬는 대체 뭡니까? 아군의 정보에는 저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옵니다. 눈앞의 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인민군 지휘관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쥐어짜냈습니다. 미군의 신형 수륙양용차인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비밀 병기인가? 하지만 그 어떤 보고서에도 물 위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장갑차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인민군과 달리 K-21은 냉철했습니다. K-21의 포탑 상단에 장착된 전차장, 조준경과 포수 조준경이 빙글 돌아가며 적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맹수의 눈처럼 차가운 렌즈가 T-34를 훑어내렸습니다.
2020년대의 최첨단 사격 통제 장치는 흔들리는 물 위에서도 목표물을 완벽하게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적 전차까지의 거리를 나노초 단위로 계산했고, 탄도 계산 컴퓨터는 풍속, 기온, 습도, 그리고 차체의 흔들림까지 보정하여 조준점에 반영했습니다. 표적 획득, 표적 식별, 적 전차 T-34, 거리 450m, 풍속 보정 완료, 자동 추적 개시, 사격 준비 끝. 거기 1호차 뭐하고 있어? 멍청하게 보고만 있을 거야. 포탑 돌려. 저 괴물놈을 조준해. 쏘란 말이야. T-34의 85mm 포신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포수가 있는 힘껏 수동 핸들을 돌렸지만 1940년대의 기계식 장치는 너무나 느렸습니다. 땀과 근육으로 조준하는 인간과 빛과 전자로 계산하는 기계. 승부는 이미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K-21의 주무장 40mm K-40 기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그것은 1950년의 전장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습니다. 둔탁한 단발 포격음이 아니었습니다. 분당 300발의 속도로 쏟아지는 죽음의 연타였습니다.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은 음속의 몇 배에 달하는 속도로 강물을 건너 T-34를 타격했습니다. 현대 전차전의 교리, 슈터 투 슈터. K-21의 목표는 T-34의 두꺼운 전면 장갑이 아니었습니다. 놈의 기동력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정밀 유도된 포탄들이 T-34의 궤도와 구동륜을 정확히 씹어먹었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T-34의 무한 궤도가 끊어졌습니다. 끊어진 쇠사슬이 뱀처럼 튀어오르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기동불능, 전장의 제왕이라 불리던 전차가 순식간에 움직일 수 없는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움직입니다. 궤도가 나갔습니다. 조종불능, 빌어먹을. 쏘란 말이야. 저 배를 가라앉혀버려. 다급해진 T-34가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85mm 주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하지만 궤도가 끊어지며 차체가 기우뚱한 상태에서 발사된 포탄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포탄은 K-21의 머리 위를 훌쩍 넘어 강물에 처박혔고 무해한 물기둥만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K-21은 물 위에서 우아하게 춤을 추듯 측면으로 미끄러지며 회피 기동을 했습니다. 워터제트 추진기가 뿜어내는 하얀 포말이 마치 적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이제 T-34는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K-21의 40mm 기관포 세례는 T-34의 외부 관측창과 통신 안테나, 그리고 포탑의 기관총을 모조리 깎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해체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지옥을 보여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K-21의 포탑 측면에서 직사각형의 해치가 열렸습니다. 대전차 유도탄 발사기 개방, 표적 고정, 발사, 백색의 연기를 뿜으며 두 발의 미사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보병용 중거리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이었습니다. 현궁은 일반적인 로켓처럼 직선으로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허공으로 높이 솟구치더니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수리처럼 급격하게 방향을 틀어 수직으로 낙하했습니다. 전차의 장갑이 가장 얇은 상부, 즉 정수리를 노리는 탑 어택 방식이었습니다. 피해, 모두 엎드려. 소련의 기술자들은 상상조차 못했을 공격이었습니다. 미사일은 T-34의 포탑 상부를 종이장처럼 뚫고 들어갔습니다. 메탈 제트가 내부를 휩쓸며 탄약고를 건드리는 순간 끔찍한 유폭이 일어났습니다. 내부에서 발생한 거대한 폭발 압력은 수톤에 달하는 포탑을 공중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포탑이 있던 자리를 뚫고 화산처럼 분출되었습니다. 단 한 발, 그 한 발로 북한군 기갑부대라는 불패의 신화는 한강 물속으로 영원히 수장되었습니다. 강물 위에는 불타는 기름과 잔해들, 그리고 경악에 찬 인민군 보병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K-21은 유유히 연막을 치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땅에서의 비명이 아직 하늘에 닿기도 전에 더 큰 재앙이 머리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고요했습니다. 인민군 공군의 붉은 매라 불리는 야크9 전투기 편대가 자신만만하게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반도 하늘의 주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고도 4만 피트 상공,
그곳에는 21세기의 기술이 빚어낸 초음속의 지배자 KF-21 보라매가 강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손익붐, 음속을 돌파하는 충격파가 지상을 강타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병사들이 귀를 감싸쥐고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폭격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지나갔다는 인기척일 뿐이었습니다. 뭐야?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아.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고 소리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적. KF-21의 AESA 레이더는 이미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느릿하게 날아가는 야크기들을 날아다니는 표적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라매는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사자의 눈은 파리를 쫓지 않습니다. 사자는 적의 심장을 노립니다. KF-21의 조준 화면에 십자선이 겹쳐졌습니다. 목표는 적의 전선 사령부. 타겟 확인. 정밀 유도 폭탄 투하. 진입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비가 아니었습니다. 오차 범위 1m의 정밀 유도 폭탄이 날개를 펴고 글라이더처럼 활강했습니다. 인민군 지휘부가 작전 회의를 하고 있던 건물의 지붕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경보도, 대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버섯구름이 피어올랐고 전선의 사령탑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지휘 체계가 마비되는데 걸린 시간은 단 10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장의 마무리를 위해 화력의 신이 깨어났습니다. 전장에서 40km 떨어진 후방, 적들의 시야는커녕 상상력조차 닿지 않는 거리에서 K9 썬더 자주포 부대가 포신을 치켜 세웠습니다. 좌표 확인, TOT 사격 준비, 셋, 둘, 하나, 발사, 덧. 포신의 각도를 달리하여 발사된 세 발의 포탄이 물리법칙을 비웃듯 동시에 한 지점에 떨어지는 기술입니다. 인민군은 수십 문의 대포가 동시에 쏘았다고 착각하겠지만 그것은 단 한 대의 K9이 만들어낸 기적이자 재앙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강철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적의 보급로와 집결지는 순식간에 초토화되었습니다. 뒤이어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이 하늘을 뒤덮는 죽음의 춤을 시작했습니다. 축구장 3개, 면적을 한 번에 쓸어버리는 확산탄이 적의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인민군 병사들은 적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반격은 불가능했습니다. 사정거리, 정확도, 파괴력, 모든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이 내리는 가혹한 심판이었습니다. 폭격이 멈추자 더 끔찍한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고립이었습니다. 한국군은 물리적인 타격에 이어 적의 신경망을 끊어버리는 전자전을 개시했습니다. 인민군의 무전기에서는 아군의 목소리 대신 기계적인 괴음과 소름 끼치는 잡음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취직, 여기는 제3중대. 본부 응답하라. 제발 응답하라.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지휘관은 병사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었고 병사는 지휘관에게 보고할 수 없었습니다. 명령 체계가 붕괴된 군대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포에 질린 무장, 난민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마지막 결정타가 날아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을 수놓은 수백 개의 붉은 불빛, 드론이었습니다. 도깨비 불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프로펠러 소리도 없이 공중에 떠서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기계장치는 1950년의 소년병들에게 과학이 아닌 미신의 영역이었습니다. 드론들은 공격 대신 말을 걸어왔습니다. 인민군 병사 여러분, 당신들의 지휘관은 도망쳤습니다. 무기는 고철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무의미합니다. 무기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의 생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차가운 죽음입니까? 아니면 따뜻한 가족입니까? 하늘에서 쌀밥과 고깃국, 그리고 평화로운 고향의 사진이 담긴 전단이 눈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굶주림과 공포에 지친 병사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치 장교들이 총을 겨누며 막아보려 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총을 버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총성이 멈춘 자리는 흐느끼는 울음소리로 채워졌습니다.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새로운 역사의 주인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보병, 최첨단 워리어 플랫폼으로 무장한 그들의 모습은 1950년의 시각에서 볼 때 인간이라기보다 강철로 된 기계 인간에 가까웠습니다. 4개의 눈을 가진 야시경, 얼굴을 가린 마스크, 디지털 군복, 그들에게서는 인간적인 감정 대신 차가운 프로의식이 느껴졌습니다.
전원 제자리에 멈춰 손머리 위로 허튼 수작 부리면 즉시 사살한다. 고함도 구타도 없었습니다. 현대의 군대는 분노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시스템에 따라 통제할 뿐입니다. 부상당한 인민군 포로에게 다가간 한국군 의무병은 그를 때리는 대신 지혈대를 꺼내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압도적인 힘은 자비를 가능케 합니다. 약자는 적을 증오하지만 강자는 적을 동정할 여유가 있습니다. 70년 전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눴던 비극의 역사는 이제 압도적인 힘에 의한 강요된 평화로 다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한강은 알고 있습니다. 70년 전의 비극과 오늘날의 번영을 우리가 방금 목격한 장면은 단지 상상 속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현실의 역사는 눈물과 피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상의 승리를 통해 명백한 진리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강철의 괴수들을 만들고 젊은이들이 청춘을 바쳐 훈련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침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압도적인 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잠을 지키는 요람이자 번영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적에게는 전율할 공포를, 국민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대한민국 국군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의 흐름을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상 시나리오 한강의 괴수였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흥미로우셨나요? K21 장갑차가 1950년의 전장을 지배하는 모습이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강력한 국군 시나리오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만약 이 무기가 그때 있었다면, 보고 싶은 무기나 역사적 배경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